일단 헌재가 인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 법률가로서 인용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망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최순실이라는 전혀 어떤 공적인 국민의 위임도 받지 않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 최순실이 만든 어떤 구도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자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사실상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 거죠.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위배고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고 이것은 이미 10월 25일이지요. 대통령 10월 26일인지 정확치 않은데요. 대통령이 스스로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자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 이 탄핵 이유는 확정됐고 탄핵은 인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뇌물죄 등도 역시 증거로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8대1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편향된 구성 때문에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정부 여당의 입김이 들어간 사람으로 재판관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0%도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고 야당들도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도대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법률가로서 생각과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뭐 저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기각된다면 오판이죠.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미 본인 스스로 박 대통령이 자백했고 범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고 국민들이 범죄 사실의 증거를 알고 있는데 기각한다면 오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절차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절차의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일을 하나 맡긴 거죠.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요구를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의 판결이나 또는 하나의 법률은 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 행사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라는 것은 이미 87년 헌법이 만들어 놓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서 이미 우리 헌법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진보 정치와 함께 가져야 할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막히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어떤 하나의 판결을 가로막히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완전한 완성으로 주권자 선언의 승리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비문이 없어, 비문이. 길게 얘기하는데. 딱질세게 하죠. 혹시 내가 여기 나가면 꼭 이 말은 하고 와야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안 물어봐서 못하는 게 있나요?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순실이 만든 어떤 구도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자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사실상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 거죠.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위배고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고 이것은 이미 10월 25일이지요. 대통령 10월 26일인지 정확치 않은데요. 대통령이 스스로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자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 이 탄핵 이유는 확정됐고 탄핵은 인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일단 헌재가 인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 법률가로서 인용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망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최순실이라는 전혀 어떤 공적인 국민의 위임도 받지 않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과연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0%도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고 야당들도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도대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법률가로서 생각과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저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기각된다면 오판이죠.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미 본인 스스로 박 대통령이 자백했고 범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고 국민들이 범죄 사실의 증거를 알고 있는데 기각한다면 오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절차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절차의 하나로 헌법에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뇌물죄 등도 역시 증거로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8대1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편향된 구성 때문에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정부 여당의 입김이 들어간 사람으로 재판관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